자, 이제 그 로직에 따라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우리 큰 흐름이 뭐가 있었죠? 예, 큰 흐름이 지금 이벤트 부분하고 그림을 그리는 부분, 충돌을 조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이벤트를 어떻게 발생하고 감지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쵸, 여기 상속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상속을 받는다고 그럴 때 여기 익스텐즈를 써서 한다 하는 얘기 기억나시죠? 상속을 할 때는 익스텐즈를 써서 여기 보시면은 자바의 J패널이라고 그러는 J패널이 갖고 있는 속성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J패널을 상속받아서 지금 뭐가 만드는 거죠? 게임 패널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J패널은 보통 이렇게 화면에 보이기 위한 기능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잘 보이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림을 그리는 뭐 그런 기능이라든지 그래픽하고 관련된 기능도 제공을 하고 그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게임 패널에서 우리가 지금 또 봐야 될 것이 여기에 키보드라든지 타이머 같은 기능들을 이벤트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도 상속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상속을 하나밖에 못 받잖아요, 자바에서는. 그래서 키보드라든지 또는 타이머의 이벤트를 받기 위해서 얘도 상속을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을 상속받는 게 이제 불가능하죠. 하나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자바에서 제공하는 방식은 뭐냐, 이렇게 키 리스너를 이렇게 해서 상속이 아니라 임플리멘트,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키 리스너라든지 또는 액션 퍼폼드 액션 리스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정의해 놓습니다. 그럼 인터페이스로 정의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임플리멘트 해서 상속하듯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보통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으면은 여기 있는 기능들을 다 가져다 쓸 수 있고요. 인터페이스들은 말 그대로 통로만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통로를 열어준 인터페이스들을 가져다가 그 통로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구현을 해주면 돼요. 말이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결과적으로 리스너를 달게 되면 어떤 작업들을 나중에 하게 되냐, 그러면 게임 패널에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 처리해야 되는 통로가 메소드로 제공됩니다. 그걸 콜백 메소드라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키가 눌렸다 그러면 요게 인터페이스가 구현됐기 때문에 키 뭐 프레스드 라고 이렇게 약정되어 있는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해 주면 됩니다. 이 안에서 새로 이걸 그래서 콜백 메소드라고 그래요. 콜백이라면 뭡니까? 응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콜을 할 땐 내가 콜을 하지만은 콜백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회신, 누군가가 제3자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너를 달아두게 되면은 리스너에서 키보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뭐 키 프레스드 말고 또 키 릴리스드, 뭐 키 클릭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세 가지 메소드로 전달이 돼서 이벤트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은 이게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이벤트가 발생되면은 얘가 오게 되면은 그때 할 일들을 여기서 정의해 주면 돼요. 그래서 콜백 메소드라고 되는 거고요. 액션 리스너, 즉 아까 타이머를 단다고 그랬죠. 타이머에서 액션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거는 액션 퍼폼드라고 그러는 이거 소문자인가요? 한번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것도 이벤트가 전달이 되고 이러한 메소드로 전달이 돼요. 이것도 콜백 함수죠. 그래서 나는 뭐 내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얘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로 오니까 여기다 무슨 내용들을 써주면 됩니다.
그 내용들이 뭐가 있어요? 뭐 키가 뭐 왼쪽 키가 눌렸을 때는 아 얘가 왼쪽 화살표야 오른쪽 화살표야. 왼쪽 화살표면은 그럼 나에 있는 뭐 저기 그 패드를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 놔야지.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옮겨 놔야지. 그래서 그걸 옮겨 놓은 다음에 다시 이제 그림을 갱신시켜 주고, 그쵸? 그 다음에 액션 퍼폼드 같은 거는 이제 8ms마다 이게 호출이 되니까 그때는 얘가 뭘 하면 되겠어요? 아, 그때마다 여기서 뭐 충돌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서 충돌을 확인을 하고 충돌에 따라서 뭐 블록을 없앨지 어떤 신호를 줄지 아니면은 점수를 최종적으로 내보내고 끝낼지 뭐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끝내고 프로그램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주고, 자 그럼 페인트 부분 다 이쪽에서 다 연결이 되겠죠. 로직이 그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거 인터페이스 리스너를 달아줄 때 이제 그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리스너를 이렇게 임플리멘트해서 꼭 달아줘야지 되고, 달아준 메소드 임플리멘트를 생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걸 활성화 시켜야지 돼요. 그래서 키 리스너를 달아주고, 그죠? 포커스 시켜주고 집중해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뭐 키 트래버설 할 때도 이걸 이거는 폴스로 놓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리스너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주의해야 할 점은 요 리스너를 갖다 보통 잊어버리면은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해도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플리멘트 한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하는 다음에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달아줘야 됩니다. 달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제 타이머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서 시작을 시키고, 그럼 요 위에 세 개는 키보드 키 이벤트를 활성화시키고 연결하는 작업, 밑은 타이머를 액티베이트 활성화하는 작업. 그러면은 여기서 남은 건 뭐죠? 아까 얘기한 키보드와 키 이벤트와 관련된 것들 이제 구현을 해줘야 되죠. 실질적으로 내용을. 그 다음에 타임하고는 액션 퍼폼드 내용을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 내용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 내용을 찾아가 보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보면 여기 액션 퍼폼드가 있네. 키보드 했을 때는 여기 액션 퍼폼드가 딸려가고, 그 다음에 키보드가 아니라 타이머. 그 다음에 키보드는 여기 있죠. 네. 키보드 리스너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로 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 3종, 그래서 요 내용을 무조건 이렇게 구현을 해줘야지 돼요. 세 가지, 키 이벤트와 관련돼서는 세 가지. 나중에 뭐 마우스로 확장하면 마우스는 5가지인가 그렇죠. 마우스 모션 리스너는 3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인터페이스로 지정된 것들은 그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된 메소드들을 다 이렇게 구현을 해줘야지 됩니다. 없더라도 안 쓰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타입하고 릴리즈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프레스 할 때만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타입 릴리즈가 한 세트로 발생할 때 클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이렇게 누를 때 풀릴 때 하지 말고 눌렸다 풀렸을까 한 작업으로 일어났을 때 프레스에다가만 구현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키 프레스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씩 어떤 식으로 내용이 진행되는지 한번 진행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쵸, 얘가 이제 콜백 함수라고 그랬어요. 운동하다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키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옵니다. 오면은 나는 그때 대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이벤트 넘겨받아서 이벤트 넘겨받아, 코드 값이 얼마야? 그 코드 값이 오른쪽으로 화살표하고 똑같아. 그러면은 그쵸, 같으면은 만약에 이 600보다 크다는 뭐겠죠? 벽이죠. 벽이 600 오른쪽 끝에 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게 아니죠. 정상적인 끝에까지 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move right, 이 메소드로 구현했는데 아마 오른쪽으로 옮기라 하는 뜻이겠죠. 오른쪽으로 빠다, 즉 패널을 옮기라 하는 소리겠죠.
왼쪽으로 간다 하면은 move left. 요 10은 보겠어요? 픽셀 10값 왼쪽으로 하면, 그러니까 14부터 600까지. 요걸 벗어나지 않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더 이상 화면에 오른쪽 왼쪽으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키값이 엔터였다. 엔터면은 이제 시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처음 시작하고 엔터를 눌렀을 때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기본 값들을 세팅을 하고, 볼의 위치, 볼의 방향, 그 다음에 플레이어 X, 바다의 위치, 점수는 0점으로 하고, 토탈 값은 21로 하고, 맵 제너레이터는 3x7. 요건 아까 벽돌들을 행렬로 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3x7로 행렬들을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라는 내용이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리페인트. 리페인트는 뭘까요? 아까 얘기한 페인트를 호출하는 겁니다. 페인트. 왜 페인트는 뭐냐? 페인트는 월락 J프레임에 페인트라고 그러는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림 그리고 싶은 내용들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시스템에서, 이것도 콜백 비슷해요. 시스템에서 화면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호출돼서 화면이 다시 그려집니다. 화면이 자동적으로 다시 그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화면을 변환할 때 위에 있는 화면을 눌렀을 때 아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걸 이렇게 옮길 때도 보면 뒤에 있는 화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쵸? 뒤에 있는 화면 내가 뭘 안 해도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사실 페인트는 콜백 함수니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분리되도록 되어 있어요. 접었다가 마우스를 윈도우를 폈을 때, 또는 다른 창에 가렸다가 다시 보일 때, 그럴 때 자동으로 갱신되면서 화면에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콜백으로 사실 부르는 게 원칙인데, 내가 부르고 싶을 때는 페인트를 직접 부르면은 콜백 함수를 직접 호출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호출하지 않고 리페인트라고, 유저가 부를 때는 리페인트라고 부르면은 얘가 화면 업데이트라고 페인트를 부릅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직접 부르지 않고 리페인트를 써서 부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페인트를 해주면 페인트를 부른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브라이트는 지금 보세요. 그쵸? 지금 플레이어 X가 이제 패들 빠따거든요. 빠따를 오른쪽으로 20픽셀 옮긴 거고, 이거는 왼쪽으로 20픽셀 왼쪽으로 옮긴 거고. 그리고 맵 제너레이터는 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문을 써가지고 분리의 개수만큼씩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했죠. 자, 아까 내가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을 좀 변경하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내가 추가를 했어요. 위치를 추가를 하고 요걸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얘가 그래서 요거를 아까 떨어지는 이유가 내가 추가한 요 기능 때문에 그래요. 오리지널 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드로우 함수도 약간 맵 제너레이터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드로우 함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벽돌의 그림들을 그렸죠. 그 다음에 이 맵의 각각의 맵에 대한 정보를, 벽돌에 대한 정보를 넣기 위해서 각각의 엘리멘트 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도록 이렇게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지금 벽돌의 상태가 여러 번 맞출 수도 있잖아요. 여러 번 맞췄을 때 없어지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3일 때 없어진다, 뭐 0일 때 보인다, 1일 때 뭐 색깔이 바뀐다, 그런 식으로 로직을 더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맵에다가 각각 벽돌마다 정보를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내용을 바꿔서 맵을 하나씩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맵을 이렇게 해놨어요. 아마 요것 때문에 이제 맵이 위에서 아래로 이제 떨어지도록, 왜냐면 제가 요거를 이렇게 바꿔 놓은 다음에
아마 맵을 그릴 때 페인트가 되겠죠? 페인트에서 맵을 그릴 때 맵 드로우를 하잖아요. 그죠? 맵 드로우를 해가지고 드로우 명령을 불러서 할 때 사실 요 드로우 맵 드로우가 얘가 호출이 돼서 이제 벽돌들을 그리는 거잖아요. 벽돌들을 그릴 때 맵 IJ의 내용을 갖다가 뭐 하나씩 제가 증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맵의 위치를 그릴 때 내가 요걸 넣은 거죠. 요걸 없애면 되겠네요. 아까 막 흘러내렸잖아요. 그래서 Y의 위치를 여기 이제 맵의 벽돌의 내용물과 그 다음에 그걸 싸고 있는 주변 선, 그렇죠? 외곽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없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내가 괜히 집어넣었어요. 아마 요것이 해결이 되면은 프로그램이 흘러내리지 않고 제자리에 있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엔터 치면 돌아가고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눌러 가지고 이동을 하고요.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돼서 지금 드로우 중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해서 페인트에서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끝나고 나 가지고는 리페인트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나 다른 이벤트는 뭐였었죠? 액션 퍼폼드. 주기적으로 우리가 타이머가 8ms마다 얘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가 하면 얘를 호출을 하고 얘를 다시 한번 타이머를 실행을 하고 그럼 8초마다 다시 불리겠죠. 그쵸? 그다음에 플레이를 하고 만약에 얘가 인터섹트, 이제 여기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터섹트라는 명령어를 주면은 인터섹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렉탱글 요 볼 포지션으로 사각형을 만들면은 이 사각형 안에 인터섹트라는 게 있거든요. 자바 클래스 중에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인터섹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조사를 해요. 그죠? 플레이어 X는 아까 빠따라 했죠. 빠따와 볼의 위치가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 그러면은 겹치면 이제 볼의 위치를 움직이는 방향을 바꿔준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 그 다음에 브릭 X, 브릭 Y, 벽돌의 위치, 벽돌의 길이를 가지고 또 이제 작업하는 것들. 그 다음에 벽돌의 볼과 공과 인터섹트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요로 지금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충돌을 해서 일단은 공을 갖다가 어떻게 공을 방향도 바꾸고 벽돌의 내용도 파괴되는 걸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벽돌도 하나가 전체 개수가 하나가 줄고 벽돌의 값의 내용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 정보가 이게 꺼졌다, 켜졌다, 있다, 없다 이렇게 정보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레이를 쓸 때 이런 것들이 잘 처리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충돌 같은 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8ms마다 이렇게 하고 필요한 작업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기고 공의 방향 바꾸고 뭐 그런 작업들 하죠. 블록 깨진 거 상태 바꿔주고 그리고 그리지는 않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리펜트를 그립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8ms마다 업데이트를 마다 그림을 다시 그리고 키보드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아까 키 프레스드, 키 릴리스드, 키 클릭드, 키 클릭드에서 그 내용을 바꿔주고 그려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이제 각각의 개론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이 페인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